이번 주 첫 번째 가상자산 관련 뉴스입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한 권 씨는 이날 각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테라 사태 관련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한미 양국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되고 지난 1년간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권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는데 여러 공방 끝에 지난달 31일 결국 미국으로 인도되기로 결정됐습니다. 권 씨는 미국보다 처벌이 약한 한국행을 희망하며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하고 몬테네그로 정치권 로비설도 제기됐지만 결국 한국행에 실패했습니다. 권 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인도되면서 권 씨는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권 씨가 기존에 기소된 8개 혐의에 더해 자금 세탁 혐의를 추가해 권 씨를 기소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권 씨가 202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범죄로 파생된 재산으로 1만 달러가 넘는 유선 및 가상자산을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자금 세탁 혐의를 더했습니다. 권 씨가 기소된 9개 혐의의 핵심은 권 씨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테라폼레스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한편 미국 연방검찰은 테라루나 사태 피해자 파악을 위한 웹사이트 개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테라 사태의 피해자가 최소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통상 법원이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를 알리는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개별 통보하는데 테라 사태는 피해자가 너무 많고 이들의 연락처를 모두 파악하지 못해 개별 통보가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해 확정될 예정이던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이 연기됐지만 업계는 올해도 공격적인 법인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연내 법인 계좌 허용을 언급하는 등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법인 계좌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업계는 법인 계좌 허용에 관한 상세안이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해를 남겨 오는 15일 열릴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갑니다. 앞서 금융위사나 가상자산위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열고 법인 계좌 허용 문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법인 계좌 허용 로드맵을 설계하기 위한 실무 워킹그룹도 운영 중입니다. 특히 법인 시장이 열릴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업계는 더욱 적극적으로 고객 영업에 나선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바스프 라이선스를 취득한 신생 커스터디 기업 비덱스는 최근 우리은행과 손잡으며 시장 점유율 맹추격에 나섰습니다. 빗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인 영업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 3일 2시간가량 체결 주문 등 거래를 돌연 중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이날 오전 6시 26분 시스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슈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한다며 전체 마켓 체결 주문과 별도 서비스인 코인 모으기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서비스는 2시간 11분이 지난 이날 오전 8시 37분 재개됐습니다. 국내 거래량의 80%를 차지하는 업비트가 예고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며 투자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시스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업비트는 앞서 비상계엄 성포 사태 당일에도 빗썸 등과 함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1시간 넘게 서비스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계엄 당시 접속 지연으로 피해를 본 업비트 이용자들은 업비트 내부 절차를 통해 대부분 보상을 받았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 역시 관련 유사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업비트 먹통 사태와 관련해 서비스 오류 원인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당일 트래픽이 몰리며 발생한 오류와 달리 이번엔 내부적인 시스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업비트 먹통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 근거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재량에 따라 피해자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업비트는 내부적인 보상 기준에 따라 업비트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보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는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금융회사와 달리 거래소는 사건 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빗썸은 2020년과 2023년에 발생한 오류에 피해를 보상한 적이 있습니다. 업비트는 보상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고 겁박스와 코인원, 코빗은 단 한 번도 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김 의원은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액션스퀘어 공동대표로 자리를 옮긴 장영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블록체인 게임 사업 첫 공식 행보로 신규 가상자산 크로스를 발행했습니다. 7일 장 대표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이더리움 기반의 자체 토큰 크로스의 발행을 알렸습니다. 이더스큰에 따르면 크로스는 지난 6일 오전 8시 처음으로 발행됐습니다. 총 발행량은 10억 개입니다. 그는 추가 발행 계획은 없다면서 발행 기능을 아예 제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위메이드에서 추진한 위믹스 프로젝트의 발행 유통량 논란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장 대표는 현재 해당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액션스퀘어는 이번 가상자산 발행에 이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스를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장 대표의 최근 인터뷰에 따르면 액션스퀘어는 이달 말까지 스위스 축구에 블록체인 재단을 설립하고 2월 중 크로스를 가상자산 공개 또는 가상자산 거래소 공개를 통해 유통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블록체인 게임은 오는 3월 중 출시됩니다. 업계에선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아직 위믹스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탓입니다. 앞서 검찰은 장 부회장이 위믹스 유동화 중단 발표 후 강적적인 방식으로 약 3천억 원 상당의 위믹스를 현금화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11월 2차 공판이 진행됐고 1월과 2월 위믹스 간접 매도 관련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법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장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관련 사업을 다시 맡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입니다. 위메이드의 공격적 투자에도 위믹스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장 회장이 덩치가 훨씬 작은 액션스퀘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회의적 의견도 나옵니다. 설상가상으로 액션스퀘어는 블록체인 게임에서 잇따라 실패를 맛본 바 있습니다. 액션스퀘어는 지난 2021년 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사 IP 블레이드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블레이드 리액션은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 블록체인 게임사 갈라게임즈와 지난 2022년 체결했던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A의 퍼블리싱 계약은 2년 만인 올해 7월 갈라게임즈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됐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 분야는 게임사의 신산업으로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액션스퀘어가 이를 소화할 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 최근 가상자산 주요 뉴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